술월의 신금사주입니다. 계묘년 임술월 신축일 을미시입니다. 술월의 신금입니다. 술월의 신금은 불이 와서 그 금의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불을 도와주는 나무가 희신이고 화가 용신입니다. 화목 상생을 하는 가운데 수금은 용신과 희신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신과 구신이 되고 남는 하나인 토, 인성은 한신이 됩니다. 천간에서는 용신에 해당되는 병정화 운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술토가 보이고 미토가 보입니다. 그리고 묘목이 용신의 근일 수는 있습니다. 화목이 용신과 희신일 때는 인, 묘, 사오미, 술토가 용신의 근에 해당됩니다. 미토와 술토와 묘목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있는 희신 을목을 두고 봤을 때 술월에 조토인 미토와 동조하고 있는 것만 두고 보면은 을목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천간에서 상관과 식신에 해당되는 이 임계수가 을목을 향해서 가을나무에게 원하지 않는 수생목 생을 하고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또 가을에 을목을 받쳐주고 있는 조토인 미토가 축토로 하여금 축미충을 받고 월지에 있는 묘목조차도 축술암합에 의해서 술토 속에 있는 정화, 미토 속에 있는 정화가 축토 속에 있는 계수와 신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습니다. 희신은 용신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그것 자체로는 큰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주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암장된 술토와 미토 속의 화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가을의 목은 용신이 없이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신이 운에서 나타나면은 목화 상생을 해서 그 용신이 나타나서 희신과 서로 상생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임계수가 그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해서 설기시킬 여지는 있지만은 가을의 나무에게 지나친 임계수가 동시에 몰려감으로 인해서 이론적인 수생목, 목생화가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식신상관을 썼다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정인과 편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과 상관을 써서 재물을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을나무에 비를 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육친으로 보면은 그의 처인 이 을목이 과도한 임계수의 작용으로 인해서 을목에게는 임계수는 정편인에 해당됩니다. 가을나무가, 가을의 부인이 비를 맞으니까 우울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져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신상관이 사주에 두 개 각각 하나씩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지나치게 일을 벌려보려고, 또 그 결과 수생목이 마치 식신생계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식신생제격은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어야만 성립됩니다. 이 경우는 수목이기 때문에 수와 목, 즉 귀신과 희신의 조합으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신생제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을 버는데 실패하고
처를 힘들게 한 나머지 이혼을 당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운의 흐름은 초년운은 매우 좋지 않게 해석됩니다.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용신도 없는 가운데 건극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부친, 재물, 또 25세 이전에 결혼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처에 해당되는 글자, 부친에 해당되는 글자, 재물에 해당되는 글자가 모두 경신금으로부터 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기미 무대운이 왔습니다. 미토가 왔지만은 충미충과 축술충을 하고 있는 사주의 충미충은 어느 정도 작용이 일어납니다. 좋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주 전체로 본다면 묘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면적인 충미충은 아니었다고 보겠지만은 일단 이 축토 안에 있는 금수 기운이 미토뿐만 아니라 술토에 있는 화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화도 용신의 근에 해당되는 오화가 왔지만은 오술합을 하고 싶고 하지만 이 축토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오화가 천간에 있는 희신인 을목과 함께 목화 상생을 해서 사주를 중화시키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묘미 합목도 하고는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만 축토에 의해서 방해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에는 용신에 해당되는 정화, 평관이 운에서 나타났습니다. 사화도 축토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금이 있거나 해수가 있어서 사해충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정사대운만 두고 본다면 나쁜 운이라고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신이 용신을 만났을 때 이 두 글자가 임계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관상생이 됩니다. 하는 일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도한 식신과 상관이 수생목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다시 목생화가 되기에는 수생목하는 이 단계에서 편안한 설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일 때 만약에 경신금의 운이 나타난다면은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피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운과 가까운 과거 운에 지금 현재 대운에 해당되는 병진대운은 천간으로 왔는 이 글자는 용신의 운으로서 나쁜 상황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설기가 되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나아갈 때 지나친 식신상관이 수생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사주가 용신과 희신이 동시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용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것은 진토의 등장입니다. 축토가 이미 미토와 충을 하고 술토도 암합에 의해서 축술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진토가 와서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운에서는 이번에는 임계수의 등장을 매우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화가 임계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특히 아닙니다. 임계수가 아니고 여기도 경신금입니다. 병화가 임수와 계수의 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신금이 목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 운보다도 사주 원국을 두고 봤을 때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신인 불이 필요한데 사주 안에서 이미 불이 전부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상관과 식신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식신생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주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어떤 빚을 지거나 사업 실패가 없었다면은 병진대운의 병오정미라는 요 세운만 두고 보면은 좋은 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아쉽게도 사업을 하라고 권하기는 어려운 사주입니다. 지나친 식신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것이 적절히 수생목으로 나아가고 목생화인 재성을 만나야 재물이 되는데 이 식신과 상관, 즉 과도한 식상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